자,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절대값이 두 개 있고 절대값 두 개 있으니까 하나짜리는 그냥 벗기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절대값 하나짜리가 뭐보다 작다라고 그러면 무슨 값? 말로 해, 말로. 무슨 값? 사이값. 크다 그러면 무슨 값? 바깥값이야, 바깥값. 근데 이렇게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건 구체적으로 나눠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겠다고? 수직선을 이용하겠다고. 알겠죠? 알겠죠? 공부했어? 그래. 자, 그러면 얘는 수직선으로 일단 범위를 나눠봅시다. 자, 범위를 나눌 x값 얘기해봐. 공부했다며. x는 뭐하고 뭐? 어우, 그렇죠. 얘네 두 개의 점이 기준이 되겠죠? 절대값 안에 있는 수가 0 나오는 게 기준이야, 무조건. 자, 그러면 얘만 쳐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돼? 이거보다 작거나 크거나 이렇게 나누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얘만 바라보면 얘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보다 작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크게 봤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영역에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냥 인지하고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영역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등호는 어디다 붙이라고 그랬어요? 크거나 같다에 붙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 머릿속으로 하나만 생각하세요. 생각했죠? 뭐 한 마이너스 2 생각합시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음수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음수죠. 둘 다 음수니까 절대값 붙일 때 뭘 붙이라고? 마이너스 붙여서 벗기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4에 x 플러스 1 이렇게 전체에다 마이너스 붙여서 벗기시고요. 쟤도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면 얘는 그냥 플러스에 4x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7 그냥 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x니까 날라가지. 자, 일단 날라갔으니까 뭐야? 이제 우리 합시다. 방정식이야. 방정식에서 x가 사라졌어. 이걸 뭐라고 한다고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부등식에서 x가 사라졌어.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게 원래 내용이 조금 좀 순서가 좀 그래. 순서가 그렇긴 한데 원래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는 원래 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건데 뭐 그렇게 따지면 저기 부정방정식도 지금 배우는 건데 앞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짬뽕이긴 한데 어쨌든 이건 수능까지 나오는 거니까 그냥 계속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부등식에서 x가 없어지는 거를 우리는 절대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x값에 따라서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잖아. 근데 절대부등식이라는 거는 그냥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만족한다고. 부등식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인데 이렇게 생긴 거야. fx가. 그럼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x값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잖아. 함수값이 다 0보다 크잖아.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x가 사라졌어? 그럼 절대부등식이야. 일단 개념이. 근데 이제 식을 만족하냐 안 하냐는 이제 별개 얘기고. 자, 일단은 용어만 알아둘게요. 이것 또한 내가 앞으로 한 10번 얘기하면 이제 와닿을 거야. 부정방정식처럼.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4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7이지. 그죠? x는 사라진 상태에서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지. 이거 성립해 안 해? 지금 이 식은. 성립하지. 이렇게 x가 사라진 상태에서 성립했잖아. 이런 거를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고 얘기한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여기선 근이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 x가 되는 거야. 알겠죠? 다시.
이거랑 연결하는 거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거 내 재료노트에 2번이지? 그죠? 제일 중요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그 다음에 뭐 일단 자, 이렇게 두 가지 문구가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 두 개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얘가 방정식에서 나오면 얘는 뭐라고? 얘는 항등식 문제라고. 그럼 항등식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뭐야? 이제 우리 항등식 단어는 끝났잖아. 그럼 이거를 가지고 수능까지 가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항등식에서 딱 항등식이야? 그럼 우리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딱 수치 대입하고 그 다음에 개수 비교. 딱 이거 두 가지만 수능까지 끌고 가시면 돼요. 뭐 조립제법 뭐 이런 거 이제 다 버려도 돼. 그건 항등식 단독 문제니까. 앞으로는 이제 항등식 문제 나오면 이거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수능까지. 자, 이거는 방정식 문제고, 이 문구가 이제 부등식에서 만약에 이 문구가 나오잖아? 부등식에서 이 문구가 나오면 얘가 지금 얘기한 절대부등식이야. 이거야. 그리고 이게 이제 뒤에 가서 문제가 나올 건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보통 2차 함수가 나오거든? 그럼 2차 함수가 봐봐. 이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게 원래 중학교 때 배우고 오는 건데 니네가 중학교 때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근데 앞에서 우리가 방정식과 함수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그냥 습득을 해. 난 지금까지 이걸 인지를 못했거든. 따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를. 근데 월수금반 수업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가 확 걸려가지고,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하긴 할 거야. 설명을 다시 하긴 할 건데, fx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 확인만 해봅시다. 얘가 0보다 큰 부분이 어디야? 얘가 0보다 크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원래 fx는 우리 어떻게 써? y는 fx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결국 y 값이 0보다 크다는 얘기거든. 좀 더 말로 이렇게 풀어서 하면 fx의 함수값이 0보다 큰 x값이야. 그럼 생각해봐. x가 여기 있어. 함수값 어디 있어? 함수값 여기 있잖아. 0보다 커, 작아? 크지? 여기선 뭐야? 0이지. 함수값이. 그러니까 만족 안 하지. 그죠? x가 여기 있어. 그럼 함수값이 뭐야? 음수잖아. 만족 안 하지. 여기 있어. 함수값이 뭐야? 0이지. 만족 안 하지. x가 여기 있어. 함수값이 양수지. 만족하지. 즉 이거를 만족하는 x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쪽 부분이야. 이쪽 부분. 이걸 중학교 때 안 했지. 그러니까 이게 원래 중학교 때 하고 왔었어야 되는데 교육과정이 개판이 돼가지고. 아무튼 이런 거야. 그럼 봐봐. 얘는 절대부등식이야? 아니야? 얘는 연결을 해. 연결을 하셔야 돼. 절대부등식 뭐라 그랬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돼. 그래야 절대부등식이야. 근데 이거 절대부등식이 아니야. 절대부등식 아니지. 그치? 그럼 2차 함수가 만약에 fx가 0보다 크다가 만약에 절대부등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x를 없앨 수가 없어. 얘는 x축 위에 붕 떠 있으면 된다고. 그럼 x축 위에 이렇게 붕 떠 있다. 떠오르는 식 하나 있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그래서 절대부등식은 결국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로 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 문구가 나왔어? 근데 부등식 문제네? 2차 함수네? 그럼 결론은 얘야. 알겠죠? 이런 식이야.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설명 다시 할 거니까 일단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식이 만족을 했지? 그러면 얘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x가 사라진 상태에서 성립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근이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답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 우리가 맨 처음에 조건을 달았잖아. 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답을 구해봐.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가 다 성립한다고. 그럼 최종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얘가 답이 되겠지. 그쵸? 애초에 조건을 얘로 잡고 시작을 한 거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야, 여기.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3보다 작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숫자 하나 생각해. 했어? 0 생각해. 자, 0 대입해봐. 0 대입하면 양수지. 0 대입하면 음수지. 그러니까 양수니까 앞에 거는 그냥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되죠. 그럼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7이다. 얘를 풀어주면 된다. 그럼 이제 이건 풀면 되죠. 얘는 뭐야? 8x. 4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1 넘어가면 마이너스 8.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항상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x가 이거를 만족할 때 얘가 나왔어. 그러면 최종 답은 뭐야? 최종 답은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해야 돼. 최종 답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밖에 안 되는 거야. 그쵸? 걸리는 게 지금 이거밖에 없잖아. 얘하고 공통으로 만족하는 거. 그죠? 아이씨, 자리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예요? x가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자, 숫자 하나 생각하시고 뭐 1 생각하면 되겠죠? 1 넣어봐. 양수죠. 1 넣어봐. 양수지. 둘 다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시면 되겠네. 플러스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되지. 그쵸? 자, 이번에도 보니까 4x랑 마이너스 4x랑 사라지지. 그럼 일단 절대부등식의 가능성, x가 사라졌으니까 절대부등식인 상태에서 이 식이 성립하면 절대부등식이야. 성립하지 않으면 뭐야? 그냥 불능식이야. 그냥 만족 안 하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러면 4에다가 3이니까 얘는 뭐야? 7이잖아. 7이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잖아. 성립해 안 해? 안 하지. x가 사라진 상태에서 성립을 안 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 범위에 있는 모든 x는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가 없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 가지 영역에서 첫 번째 영역에서 얘 나왔고, 두 번째 영역에서 얘 나왔고, 세 번째 영역에서는 답이 없잖아. 이거를 만족하는 게. 그럼 이제 이거를 1, 2, 3번을 모두 모아서 최종 답은 뭐야? 최종 답은 이것 또는 이거야. 그거를 한 번에 표현하면 뭐야? 그냥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부등식은 니네가 뒤에 문제 풀어보면 알아. 지금은 낯설어서 그런 거고, 풀다 보면 우리가 중간고사 때 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어렵진 않아. 근데 뭐가 미세하게 자꾸 답이 안 나와. 이래요. 그래서 여기는 풀이는 최대한 명확하게 단계별로, 알겠죠? 실수할 영역이 하도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 자, 얘는요. 봐봐. 자, x가 가운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는 한 번에 풀 수가 없다고 그랬죠. 한 번에 풀 수가 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앞에 거 2개 따로, 그 다음에 뒤에 거 2개 따로, 이렇게 해서 연립부로 풀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일단 첫 번째는 3-ax가 2x보다 작다. 일단 요거 하나 풀어주시고요. 넘기면 뭐야? a 플러스 2의 x 3. 그러면 x는 이제 이렇게 되죠. 봐봐. 뭔가 지금 찝찝하지 않아? 찝찝하지?
그 찝찝함의 원인이 뭐야? 뭐가 찝찝한 거야? A?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왜? 그게 왜 찝찝한 거지? 지금 뭔가 찝찝하잖아. 다음 풀이를 하려고 그러는데 뭐가 찝찝해? 아니 이 찝찝함을 느껴야 니네가 식으로 표현을 할 거 아니야. 뭐가 찝찝해? 안 찝찝해? 그냥 이거 넘겨? 그냥 a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해? 그냥 이렇게 해? 그냥? 안 되잖아. 부등식에서는 내가 곱하고자 하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문제 봐봐. a에 대한 조건이 있어 지금? 없잖아. a는 그냥 상수래잖아. 그럼 a 플러스 2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쵸? 모르면 무조건 뭐 하라고? 분류하라고. 무조건. 그러니까 부등식 문제가 이렇다니까. 뭔가를 하나 놓치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거는 연습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봐봐.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지금 얘를 뭘로 봤다는 얘기야? 양수로 봤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얘가 양수야. a 플러스 2가 양수야. a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야. 그쵸? 그 얘기는 a가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전제로 이렇게 푼 거야. 그지? 아니 그러면 x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내가 곱한 얘가 음수였단 얘기잖아. 그 얘기는 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단 얘기고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단 얘기로 한 거야. 지금 둘 중에 누군지 몰라.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 해결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거. 그 다음 게 2x, 그 다음에 bx 플러스 4b. 이렇게 된 거지. 자, 이번에 어떻게 할까? 얘를 넘길까? 자, 얘를 가지고 옵시다, 얘를 가지고 오면, 그러면 얘는 b-2의 x가 될 거고, 위치 바뀌었어. 이쪽으로 큰 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b 이렇게 된 거지. 그쵸? 자, 이것도 모르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 일단 x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분의 4b일 때 일단 부등호 부호가 안 바뀌었어. 그 얘기는 얘가 0보다 컸단 얘기지. 얘가 0보다 크단 얘기는 b가 2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푼 거야. 그쵸? 자, 부등호 부호가 바뀌었어. 부등호 부호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b를 뭐로 봤다는 얘기야? 2보다 작다라고 봤다는 얘기야. 됐어요? 암튼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이렇게 나온 거야. 그죠? 그러면 돼. 최종 답이 이거래. 자, 이제 껴 맞추는 거야. 최종 답이 이거래. 자, 이거 뭐 가지고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뭘 보고 알 수 있어? 뭘 보고 알 수 있어? 등호 보면 알 수 있죠, 등호. 그쵸? 지금 이 등호가 있는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등호 있는 애가. 그쵸? 그러면 2는 누구란 얘기야? 얘였단 얘기지.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등호 없잖아. 등호 없으면서 크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누구란 얘기야? 얘란 얘기지. 그쵸? 그래서 결국 얘가 1이란 얘기고 아니네? 얘죠, 얘. 뭐보다 크다니까. 그러면 얘가 1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얘가 2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앞에 거에서는 얘가 나와서 a 플러스 2분의 3이 x가 얘보다 크다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뭐보다 작거나 같다 얘밖에 없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분의 4b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답이 1에서부터 2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2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했어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하나짜리네.
절대값 하나짜리가 뭐보다 작대. 그럼 무슨 값? 사이값. 누구하고 누구 사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 네,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사이값이 됐다는 얘기야. 그쵸? 자, 이거는 x가 여기밖에 없죠. 그럼 얘는 그냥 만들 수 있지. 자, 일단 양변에다 뭐해? a를 더하고, 그쵸? a를 더하면 뭐야? a-3에 2x가 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양변에 2로 나누면 2분의 a-3 x 2분의 a 플러스 3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쵸? 근데 얘가 뭐래? 얘가 b고 얘가 6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 해도 되죠? 이거 하나만 표현할게요. 하나만. 자, 절대값 하나짜리가 뭐보다 크대. 크다 그러면 뭐라고? 바깥값. 바깥값. 자, 그 바깥값을 어떻게 표현한다? 말로 하라 그랬죠? 뭐보다 작고? 작은 것보다 작고. 작은 게 뭐야? 마이너스 2잖아. 그러니까 얘는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고요? 얘는 1이 되고요. 얘는 뭐가 되고요? 얘는 5가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복잡해지면 수직선으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1하고 5하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해 놓으세요. 이렇게. 이게 위의 식의 그거야. 그쵸? 여기까지 했으니까 그냥 하나만 더 합시다. 자, 절대값 x 1 넘기면 4. 자, 얘는 사이값이죠. 그죠? 뭐하고 뭐 사이야?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사이값.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연립이니까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에 표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사이값이랑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바깥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니까 요만큼이죠. 요만큼. 됐어요? 아이씨, 왜 자꾸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자, 이것도 살짝만 생각해 봅시다. 살짝만. 일단은 그냥 이걸 덩어리 하나로 보세요. 그냥 덩어리 하나로 보고 전체 절대값이야. 전체 절대값이 뭐보다 크대잖아. 그쵸? 그럼 무슨 값? 바깥값이지. 그죠? 근데 봐봐. 안에 있는 속살 봐봐. 속살. 안에 있는 속살 보면 여기에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포함된 거니까 얘 때려 죽여도 음수 안 나오지. 최소값이 뭐야? 최소값이. 아무리 작은 값이 나와봐야 이거의 값은 뭐야? 0이지. x가 1이면 0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애 아니야? 절대값이 음수 나올 수는 없잖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완전 제곱식이죠? 이거 뭘로 완전 제곱식 돼?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의 루트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쵸? 자, 원래 우리 절대값의 탄생 배경이 얘부터라고 그랬어? 제곱하고 루트하고 없어지면서 뭐가 생겨야 돼? 이거 절대값 쓰고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뭐야?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때려 죽여도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으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잖아. 근데 작은 게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은 게 나올 수가 없잖아. 안에 있는 게.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여기 있는 절대값 그냥 무시하고 그냥 쓰면 되겠네. x-1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얘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이 문제 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냥 복잡해 보이려고 그냥 페이크예요 이거. 알겠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죠? 안에 있는 거 완전 제곱식 x-2의 제곱이고 루트 있으니까 제곱 루트 없어지면서 절대값 쓰고 나오면 앞에 문제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도 수직선 만들어서 세 가지 영역에서 해주시면 돼요. 이 연습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시험에 아마 한 문제 무조건 나올 거야. 무조건 나올 건데 이 문제들 혹시 기억나요? 중학교 때? 이거를 내가 옛날에 벌써 20년 됐네. 옛날에 중학생 가르칠 때 내가 이거 교회 문제로 재료 정리해줬어. 교회 문제 기억 안 나요? 중학교 때 왜 교회 의자가 이렇게 일자로 길게 생겼잖아. 교회 안 가봤냐? 너무한 거 아니야? 할렐루야가 누구였지? 할렐루야? 뭐야, 여기 다 불신지옥이야? 할렐루야 아무도 없어요? 너 있죠? 너 교회 있죠? 야, 맞아, 안 다니게 생겼어요, 교회. 너 교회 다녀? 아니야? 진짜 여기 아무도 없어? 저는 다녔어요. 아니, 나도 잠깐은 다녔어. 아, 그래? 월수금반은 3분의 2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 욕을 못해. 애들한테 욕먹어. 그죠? 처음에 마리아,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 와이프라고 그랬다가 내가 경멸의 눈빛으로 내가 욕을 먹어가지고. 교회가 그 교회 의자가 어떻게 생긴지 알 거 아니야. 드라마는 봤을 거 아니야. 드라마는 이렇게 길게 생겼잖아. 길게. 그래서 니네 중학교 때 여기에 막 몇 명 앉으면 뭐고 막 이런 거 해봤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냥 해 그냥.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어차피 부등식 문제는 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 니네는 다 교회 문제로 바꿔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든 이 문제든 이 문제든 이 문제든 싹 다 그냥 교회 의자로 가져오라고. 그렇게 문제를 바꿔. 그래서 풀어. 어차피 이거는 유형이 하나밖에 없어. 한 가지 유형밖에 없어.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이렇게 길게 교회 의자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길게. 자, 의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하나 더 있어야 돼. 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자, A 여행사에서 단체 여행에 숙소를 배정하려고 하는데 이 숙소를 그냥 교회 의자라고 생각해. 알겠죠? 한 방에 4명씩 배정하면 그냥 한 줄에 4명씩 앉히겠다고 하면 8명의 학생이 남는데, 자, 이거는 그냥 연습만 잘해. 나오면 어차피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일단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의자의 개수를 X개로 할 거야. 그러니까 X줄이야, X줄. X줄이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식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사람 수를 표현할 거야. 이렇게 표현할 거야. 아니, 어렵지 않아. 몇 개만 풀어보면 답이야. 자, 잘 봐. 한 줄에 4명씩 앉았대. 이렇게. 한 줄에 4명씩. 자, 4명씩 이런 식으로 쭉쭉쭉 앉아서 마지막에 여기까지 4명이 이렇게 앉은 거야. 그랬는데 뭐래? 8명이 남았대. 그럼 8명은 못 앉은 거야,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냥. 그쵸? 자, 그러면 사람 수가 몇 명이야? 사람 수 몇 명이야? 그래, 지금 4명씩 몇 줄 앉았어? X줄 앉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수는 뭐가 되는 거야? 4X에 바깥에 8명 남았잖아. 4X 플러스 8. 이게 사람 수야.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부등식 문제냐? 그 다음 설명에 이게 부등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잘 해보세요. 봐봐. 이번에는 한 방에 5명씩 배정을 했대. 그러면 한 줄에 이번에는 이렇게 5명씩 앉는 거야. 5명씩 했더니 2개의 방이 남는데,
그러니까 봐봐. 두 개의 방이 남았다는 뜻은 얘네 두 개의 줄은 텅텅 빈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거 사람 수로 표현하면 이게 왜 부등식인지 이해돼? 왜 부등식으로 표현되는지 느낌 와? 느낌 안 와? 중학교 때 뭘 한 거야? 이거 니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대. 월수금반 애들이 그러던데? 중1 때 배웠대, 중1 때. 아, 전혀 배운 기억이 없어요. 배웠대. 그러니까 두 개가 방이 남았다는 얘기는 여기 세 번째 방에는 몇 명이 앉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부등식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봐봐. 여기까지는 5명이 꽉 차게 앉은 게 맞아. 근데 자, 여기에 1명이 앉았어. 그래도 우리는 이거 보고 설명하면 뭐라고 설명할 거야? 그냥 2줄 남았어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야. 여기 어쨌든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여기에 만약에 5명이 모두 꽉 차게 앉아도 뭐라고 설명할 거야? 2줄 남았어 이렇게 설명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왜 부등식이냐면 여기 줄에 몇 명이 앉았는지 몰라서 부등식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사람 수가 4x 플러스 8명이라며. 그러면 얘는 일단 자, 여기 1명이 앉았어. 자, 표현해봐. 사람 수 몇 명이야? 5명씩 꽉 채워서 앉은 게 확실한 거는 이만큼 아니야? 몇 줄? x 마이너스 3줄. 아, 이거 3개는 빼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5명이 확실히 앉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5의 x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그리고 나서 일단 최소한 몇 명은? 최소한 플러스 1명은 앉아야지. 그쵸? 그 다음에 최대 몇 명까지? 5회. 이번에는 여기까지 5명이 모두 꽉 차게 앉을 수 있잖아. 그럼 이거 몇 줄이야? x-2줄이지. 거기에 x-2줄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아니면 그냥 x-3 이렇게 똑같이 해놓고 플러스 1 플러스 5명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2풀이나 똑같은 거야. 오케이? 네, 이게 끝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게요? 5x에 마이너스 14 4x 플러스 8 얘는 5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봐봐. 미지수가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도 있지. 그러면 원래는 연립이잖아. 근데 우리가 연립하는 이유는 x를 한 번에 없앨 수가 없기 때문이야. 근데 얘는 없앨 수가 있잖아. x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양변에 뭐 하면 돼? 양변에 마이너스 5를 하면 돼.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 하면 뭐야? 14. 마이너스 5x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8. 마이너스 5x 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죠. 우리 x만 남겨야 돼? 이 양변에 이제 뭐해? 마이너스 8을 더하겠죠. 그럼 마이너스 8을 더하겠죠. 8을 뺀 거겠죠. 마이너스 8을 더한 거겠죠. 마이너스 8을 더해주면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지.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다 뭐 할 거야? 마이너스 1을 곱할 거지. 마이너스 1 곱하면 이거 어떻게 돼야 돼?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죠. 그럼 얘네 위치가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18 22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뭘 구하랬어요? 최대값과 최소값. 방의 개수야. 방의 개수가 아까 우리 미지수 뭐였어요? x였죠.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전부 이거야. 오케이? 전부 이거야. 봐봐. 사과를 나눠주는데 한 학생당 5개씩 주면 11개가 남고 6개씩 주면 마지막 학생은 사과를 1개 이상 6개 미만으로 받는다. 교회 문제를 바꿀 수 있겠어?
바꿀 수 있겠어? 그냥 문제를 바꾸면 돼. 교회 의자에 5명씩 앉으면 11명이 남은 거야. 6명씩 앉으면 맨 뒷자리에 1명이 앉거나 6명이 앉았다고. 됐어요? 시켜봐야지. 한 문제만 더 하고. 뭘 해볼까? 뭘 해주고 시켜볼까? 기억이 안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의상 2문제는 풀고 시켜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다 똑같은 문제라. 사과냐, 테이블이냐, 숙소? 숙소는 방금 했고. 상자? 이걸로 해볼까? 이거 해봅시다, 이거. 자, 똑같아요. 자, 680개를 상자에 넣어 포장하려고 한대. 자, 한 상자에 50개씩 넣으면 사탕이 30개 이상 남고, 상자에 70개씩 넣으면 모든 상자를 채우기에 20개가 부족하다. 이때 상자의 최대 개수를 구하래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야, 여기서 사탕이 뭐야? 우리 다 교회 문제로 가져오자 그랬잖아. 사탕이 뭐야? 사람이야. 그쵸? 사람 수야. 사람 수가 뭐야? 680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야. 그죠? 그 다음에 의자가 몇 줄? X야. 이렇게 있는 거야. 자, 몇 명씩 앉히면? 50개씩. 이렇게 앉히면 모레 30개 이상이 남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사탕수 만들면 뭐야? 50개씩 몇 줄? X줄. 그랬더니 뭐야? 30개보다 많다라는 거 아니야? 사탕수가. 근데 사탕수 몇 개였는데? 680개였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이제 70개씩 넣어. 70개씩 넣으면 사탕 20개가 부족하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맨 마지막에 몇 개 들어간 거야, 사탕이? 에? 70개씩 넣는다니까? 그러면 50개 이하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50개보다 적게 들어가야 20개 이상 부족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사탕수 개수 만들면 뭐야? 요만큼이 뭐야? x-1이지? 그죠? 그럼 사탕의 개수는 몇 개? 70개씩 x-1은 꽉 채울 수 있는데, 그거에 플러스 50보다는 적게 있어야지. 그래야 여기에 20개 이상 부족하겠지. 그쵸? 그래서 얘 풀라는 거야. 자, 얘는 x값이 다르지? 다르니까 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한번 연립하고 이렇게 한번 연립해서 공통부분 찾아주셔야 돼요. 됐어요? 자, 66번부터. 자, 사과를 나눠주는데 한 학생당 5개씩 주면 11개가 남고, 자, 사과 개수를 기준으로 합시다. 자, 여기 x의 개니까. 자, 그러면 사과 개수, 사람 수로 할게요, 그냥. 자, 사람 수 이렇게 바꾸세요. 자, 사람이 몇 명이야? 5개씩 주면 5개씩 주면 꽉 차고, 그쵸? 그러면 얘는 5x. 그리고 몇 개가 남았어? 11개가 남았죠. 플러스 1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번에는 6개씩 줬어. 6개씩 주면 마지막 학생, 마지막 학생은 1개 이상 6개 미만으로 받는데.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 표현하면 뭐예요? 이거 표현하면
일단 그럼 저기 6개씩 주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까지는 6개씩 다 받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6에 x-1 여기까진 꽉 6명씩 다 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몇 명? 1명 이상 그러니까 플러스 1 내가 지금 표현한 게 뭐야? 사람 수 근데 아까 사람 수 몇 명이라고 그랬어? 5x 플러스 11 이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명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6개 미만 미만이네 6개 미만이니까 6에 x-1 플러스 6보다는 작다 그냥 갔다고 하고 뭐라 했는데 x가 뭐였어?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x가 뭐야? 아니 여기서 x 의자 개수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x는 자연수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자연수니까 근데 이제 문제에서 말하는 거는 일단 요거니까 일단 이렇게 해주면 됐어요? 됐어? 왜? 너 지금 뭐가 마음에 안 들지? 됐어요? 나 됐어? 자, 그 다음에 어차피 다 똑같은 거니까 자, 3명씩 앉으면 5명이 남는데 자, 이번에 3명씩 자, 3명씩 이렇게 앉았어. 3명씩 앉으면 5명이 남는데 사람 수 뭐야? 3x 플러스 5 여기까지 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패턴 알았으니까 이거 가운데다 놓고 그죠? 이제 양쪽을 해보면 되지. 양쪽을 자, 양쪽이 뭐야? 4명씩 앉으면 자, 이렇게 4명씩 앉으면 마지막 테이블 그럼 여기까진 4명이고 마지막 테이블 여기 마지막 테이블 여기에서 1명 이상 3명 이하가 된대 아가 불러 4에 x-1 그렇지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불러 4에 x-1에 플러스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놓고 풀면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한 문제 정도 하면 되겠죠? 한 문제 정도 거기 문제 파트 있죠? 문제 파트에다가 풀이 써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봐 이제 우리 시간 없어요. 복습 많이 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문제 파트에다 이거 문제 하나 써놓고 풀이 제대로 써놓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세요. 한 3주 차 되면 그때부터는 아예 외워. 풀이를. 문제 패턴도 아예 그냥 외워서 그냥 할 거야. 그러면 한 문제는 일단 남겨놓을 테니까 이건 니네가 풀어. 그리고 혹시라도 안 나오면 토요일날 질문하세요. 이거.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570번은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합니다. 영역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공통수학 2의 명제 파트 뒤에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원이 있거든 아예.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는 내가 일일이 증명을 하면서 해. 근데 얘는 약간 좀 애매해. 증명까지 사실 필요 없이 얘는 그냥 바로바로 그냥 치고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시험에 만약에 나오면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풀어.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괜찮아. 어쨌든 100%야. 무조건 풀려.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0부터 1까지 x가 있고 1보다 큰 y가 있는데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2학기 때 나오는 거는 정확하게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하자고. 그냥 하자는 게 뭐겠어?
그냥 숫자 넣어서 하면 돼. 여기는. 여기 나오는 부등식은 그냥 그렇게 푸셔도 돼요. 알겠죠? 그럼 봐봐. 자, x에다 뭐 넣을까? 대신 막 0, 1 막 이런 건 넣지 마세요. 알겠죠? 웬만하면 숫자가 살아있는 걸 넣으세요. 자, 그러면 x에다 뭐 넣을까? 아니 0.2가 뭐야. 분수 소수 쓰지 마. 니네 생각보다 소수 계산 더럽게 못해. 니네가 초등학교 이후로 소수 계산 별로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소수 계산 니네 실제로 더럽게 못해. 우리가 저기 대수 들어가면 소수점 계산을 하거든. 애들 더럽게 못해 진짜. 그러니까 소수 하지 마. 분수 써 분수. 알겠죠? 그러니까 x를 2분의 1이라고 생각하고 y를, 아니 왜 또 분수를 써? 이건 정수 써. 이거는 아니 0과 1이니까 어쩔 수 없이 쓴 거지. 얘는 그냥 숫자 써 그냥. 자, 이렇게 하고 1번부터 넣어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도 돼. 알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가장 합리적인 풀이야. 그래서 빠르게 넣어봐. 자, 2분의 1분의 1이야. 뭐야? 2잖아. 얘는 뭐야? 2분의 1이지. 성립하지. 그쵸? 얘는 뭐야? 2분의 1분의 4지. 이거 번분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분모, 이거 분자지. 그러니까 여기는 8이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가 2고 2분의 x가 4분의 1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1분의 2지. 이렇게 해서 분모, 분자지. 그러니까 얘는 8분의 1 성립하지. 그죠? 이렇게 하시라고. 얘는 뭐야? 4분의 1 분의 y가 2니까 얘는 1분의 2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니까 뭐야? 8 뭐야? 2분의 얘는 뭐야? 4분의 1. 그럼 1분의 2니까 얘는 뭐야? 8분의 1 이렇게 되지. 성립하지. 그죠? 뭐야? 2분의 1 곱하기 4니까 2지. 얘는 4분의 1 곱하기 2니까 뭐야? 2분의 1이니까 맞지. 성립하지. 이거 뭐야?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이지. 얘는 2분의 1 플러스 2지. 2분의 5지. 그죠? 성립 안 하지. 이렇게 찾으면 돼요. 알겠어요? 혹시 그럴 일은 아니야. 설마. 아니, 만약에 내가 숫자를 했는데 만약에 다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숫자에서 넣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2006년도까지 나오는 거 아닐까? 여기는 모의고사 문제를 긁어올 게 없어서 예전 걸 긁어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차함수나 나머지 정리는 2020년 이후 것만 긁어도 충분히 많아.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이 나와. 근데 이런 거는 모의고사에 잘 안 나오거든.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찾으면 어디서 찾겠어? 당연히 내려가겠지. 그래서 나도 긁어온 거야. 그래서 그 2006년이 뭐가 오래된 거야. 이게 몇... 아 그러네? 이게 몇 년생이지? 10년생이 아니네? 10년생? 잠깐 10년이면 나 30살? 야 나 26살 때야 이때. 쌤이요? 내가 연도수가 내 나이거든. 2006년이면 26이야. 26? 6월이면 아이고. 얘 뭐 하면 돼? 얘도 봐봐. A, B가 0보다 작을 때야. 태어날 때네? 이거는 A, B에다 뭐 넣으면 되겠어요? 생각을 해봐.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작대잖아. 그러면 한 놈이 양수면 한 놈이 음수겠죠. 한 놈이 음수면 한 놈이 양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A가 양수인 것과 B가 음수인 거랑 A가 음수인 거랑 B가 양수인 거 둘 다 만족하면 만족하는 거야. 하나만 만족하면 안 되고 둘 다 만족하면 만족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니네가 숫자를 그렇게 넣어보시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야. 봐봐. A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이거 참이겠어요? 거짓이겠어요?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정식으로 풀 수 있는 건 그냥 푸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건을 보면 딱 한 가지밖에 모른다고. 그냥 둘이 부호가 다르구나. 이거밖에 모른다고. 근데 A 플러스 B가 0보다 작냐? 맞아 틀려? 이거 모르는 거지. 그렇잖아. 얘가 만약에 뭐 마이너스 4에 2 이래도 만족하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5에 마이너스 2 이래도 이거 만족하잖아. 근데 두 개 더했을 때 뭐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알겠죠? 이런 거는 살짝 애매하죠. 살짝 애매할 때는 이제 숫자를 넣어보라고. 이거는 뭐 였다가 마이너스 2 넣어보고 였다가 양수 3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보세요.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2고 여기도 3이죠.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뭐가 돼? 이쪽은 뭐가 돼? 절대값 마이너스 5가 되지. 이쪽은 뭐가 돼? 이쪽은 절대값 1 이렇게 되죠. 이거 만족하지. 이건 만족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두 개가 어쨌든 A, B가 부호가 다르대잖아. 부호가 다른 거는 더하는 게 크겠니? 뺀 게 크겠니? 절대값을 씌웠을 때 뺀 게 크겠지.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있으면 둘의 부호를 어떻게 해줘? 같게 만들어 버리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무조건 커진다고. 근데 둘을 더하면 부호가 다르잖아. 그러면 얘는 결국은 누구에서 누구를 뺀 게 되잖아. 그러니까 숫자가 작아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식풀이를 할 거냐 아니면 경우의 수 숫자 넣어서 그냥 할 거냐. 숫자 넣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근데 뭐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들은 숫자 잘 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이런 것도 그냥 숫자 넣으시면 돼요. A에다 뭐 넣을래? 여기 A에다 뭐 넣을래? 한 마이너스 2 넣어보시고요. B에다가는 뭐 넣을래? 2분의 C에다가는 2 이렇게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죠? 얘는 숫자 찾기도 조금 힘듭니다. 요거는 봐봐. A가 B보다 커야 돼.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A가 B보다 크대. 자, 얘네 둘을 뒤집어봐. 생각을 해봐. 니네가 머릿속으로 잠깐 생각을 해봐. 만약에 5는 3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걸 뒤집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얘는 5분의 1이 되고 얘는 3분의 1이 되지. 그쵸? 그러면서 어떻게 돼? 바뀌지. 3분의 1이 더 큰 거잖아. 그쵸? 근데 봐봐. A가 더 큰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었거든? 근데 안 바뀌었어. 아직도 얘가 더 커. 이거 무슨 상황이야? 그쵸? 뭔가 하나가 음수였다는 얘기야. 그쵸? 그럼 여기서 둘 중에 누가 음수여야 돼? 당연히 B가 음수여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B는 음수야. 그러니까 뒤집어도 보등호가 안 바뀌지. 그쵸? 그러면 얘는 뭐라고 넣을래? 만약에 한 숫자 3이라고 놓잖아? 근데 뒤집으면 3분의 1이야. 얘가 1보다 커야 돼. 그럼 안 되잖아. 그러면 뒤집어서 1보다 큰 거야. 그럼 뒤집기 전은? 그쵸? 1보다 작겠죠. 그쵸? 0과 1 사이겠지. 그러니까 한 2분의 1 넣어보세요. 2분의 1 넣으면 뒤집으면 2잖아. 그럼 1보다 큰 거 맞잖아. 그 다음에 B는 뒤집었을 때 1보다 작아야 돼. 근데 음수니까 어차피 작을 거 아니야. 그럼 뭐 할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A를 2분의 1, B를 마이너스 2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보세요. 그래서 성립하는 거 찾으시면 알겠죠? 좀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뭐 가장 효과적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차라리 앞에 거보다 더 쉬워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1차, 2차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값 나오는 것보다 차라리 어떤 면에선 쉽긴 한데 아마 정답률은 앞에 거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여기선 진짜 미세하게 막 한두 개 가지고 자꾸 틀려. 그러니까 풀이 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부터 연습합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립부등식을 하는 거야. 연립부등식은 이거를 만족하는 x범위와 이거를 만족하는 x범위의 공통부분을 찾는 게 연립이지. 그쵸? 자, 그래서 하나씩 신중하게 쟤는 뭐예요? 9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래 거는 뭐가 됩니까? x는 a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수직선으로 나타내세요. 습관화하세요. 습관화. 알겠죠? 그러면 얘는 뭐야? a 플러스 16에서, 그리고 표현하는 거 잘 보세요. 등호 없죠? 등호 없을 땐 어떻게 하라고? 동그라미 이렇게 써주고, 등호 있을 때는 색칠 이렇게 확실하게 표현해 주세요. 이제 우리 뒤에 가면 뭐 할 거냐면 얘가 올라탈 수 있냐 없냐 이거 가지고 계속 따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쉬운 문제부터 이렇게 하라고. 알겠죠? 그러면 얘는 범위가 한 놈은 이거고 한 놈은 이거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래서 얘는 범위가 어디가 되는 거야? 얘가 되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답을 9보다는 크고 a 플러스 16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쓸 건데, 답이 뭐래? b에서부터 28까지래. 그러면 b는 9고 a는 12다. 그냥 이렇게 풀라는 문제예요. 알겠죠? 쉬운 거부터 연습하세요. 쉬운 거부터. 자, 그 다음에 이거 뭐가 아닌가? 여기가 아닌가? 뭐가 답이 잘못된 게 하나 있었는데. 자,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아래 거는 x가 3분의 a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이 9가 되도록이야. 자, 그러면 수직선으로 표현하세요. 수직선으로. 자, 한 놈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있고, 한 놈은 3분의 a 플러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여기잖아. 근데 여기에 있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이 9가 됐대. 그 얘기는 순차적으로 얘는 뭐부터 나와? 일단 2 나오겠지. 그죠? 3 나오겠지. 그죠? 그 다음에 4까지 나와야 얘네들을 더하면 9가 되는 거 아니야. 즉, 이 범위에 2, 3, 4까지만 포함이 돼야 돼. 됐어요? 그거를 만족하는 a의 최대값 구하래잖아. 그럼 우린 a 값의 범위를 구해야 된다고. 그럼 봐봐. 얘는 4하고 뭐 사이에 있어야 돼? 4하고 5 사이에 있어야 되지. 자, 우리 정수의 개수 문제 다 이렇게 풀 거거든? 그냥 내가 풀이하는 거를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저랑 똑같이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 미지수의 위치를 잡아. 일단 어디에 들어가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얘는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일단 범위가 나오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올라탈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돼. 자, 이제 잘 생각해봐. 얘가 여기 올라타도 돼, 안 돼? 올라타면 돼, 안 돼? 그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큰 틀에서는 일단 3분의 a 플러스 1이라는 게 4하고 5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알아.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여기 올라탔을 때를 생각하라고. 이거 올라타면 돼, 안 돼?
지금 내가 올라탄다고 말하는 개념이 뭔지 이해해요? 이해 안 돼요? 이해돼요? 그죠? 표정이 이해 안 돼요. 내가 여기 올라탔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얘가 만약에 여기 올라탔으면 얘가 4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근이 1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됐단 얘기야. 얘가 여기 올라탔단 얘기는. 그럼 봐봐. 이거를 만족하는 x는 뭐야? 2하고 3이잖아. 이게 만족하냐고. 만족 안 하잖아. 그러니까 4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얘가 여기 올라타버리면 4보다 작다가 되잖아. 그럼 그 영역에 4가 안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든 4보다는 조금 뒤에 있어야 4를 포함할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올라타인다 이 뜻이. 그럼 봐봐. 그럼 여긴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 그지? 자, 얘가 여기 올라타도 돼, 안 돼? 올라타도 되지. 얘가 여기 올라탔단 얘기는 내가 근을 어떻게 잡았단 얘기야? 1부터 5까지 이렇게 잡았단 얘기야. 얘가 5에 올라탔으니까. 그쵸?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x는 2하고 3하고 4니까 내가 원하는 거 딱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올라타도 된다고. 그럼 올라타도 되니까 얘는 등호가 붙어도 된다고. 즉 이거의 값이 5여도 상관없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이것만 할 거야. 한동안. 뒤에 문제가. 알겠죠? 그래서 얘가 색칠이 돼 있냐 안 돼 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좀 많아.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A값 범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양변에 3 곱하고 1 빼고 그래서 A값 범위에서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니? 자 이것도 자 하나씩 합시다. 하나씩. 아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이거 설명하면서 애들이 이차함수의 그 부등식을 잘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요. 다시 한 번만. y는 x제곱 마이너스 자 우리는 예전부터 2차 방정식과 이차 함수와 중간고사가 딱 여기까지였죠. 그래서 우리는 2차 함수 문제를 방정식으로 바꾸면서 해왔어. 자 이제 여기에 플러스 2차 부등식까지 이제 하시면 돼요. 그럼 보통 이게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부등식 문제를 함수로 바꿔. 일단 시각화를 해. 그 다음에 시각화가 끝났으면 그거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풀어버리든지. 요거야. 알겠죠? 그럼 봐봐. 이거 2차 함수잖아. 근데 만약에 나한테 얘를 구하래. 이거를 구하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일단 함수를 그려. 그릴 수 있잖아. 함수를 그린다는 얘기는 일단 2차 방정식으로 근을 찾겠다는 얘기야. 그쵸? 그럼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얘는 x-5에 x-1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1하고 5라는 이렇게 위치를 먼저 잡아주지. 그쵸? 그 다음에 이거를 2차 함수로 그려봐. 그럼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뭐야?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부등식을 할 거야. 0보다 작은 거. 이거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 봐봐. 얘가 0보다 작다는 뜻은 y가 0보다 작은 거야. 근데 y가 뭐야?
y가 뭐긴 뭐야? 여기 있는 y축이지. 얘가 y축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y가 플러스인 부분, 이쪽 부분은 y가 마이너스인 부분. 즉 x값에 따라서 이거의 함수값이 계속 바뀌잖아. 그 바뀌는 애들 중에 0보다 작거나 같은 x값의 범위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고. 어디야? x가 여기 있어. y부 뭐야? 플러스잖아. x가 여기 있어. y부 뭐야? 0이지. x가 여기 있어. y부 뭐야? 마이너스잖아. 함수값이 음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양수, 양수, 양수 함수값. 양수, 양수, 양수다가 0. 그 다음에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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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수 하다가 다시 0. 그 다음에 다시 양수, 양수, 양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풀란 얘기는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여기 x축이 기준 아니야? 위쪽이면 플러스고 아래쪽이면 마이너스. 그래서 그림을 딱 그린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은 이쪽 영역에 해당하는 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x값의 범위가. 그러니까 이거의 근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의 근은 1보다 0 포함되죠? 그러니까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만약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0보다 큰 영역이 어디야? 0보다 큰 영역은 바깥이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색칠을 하라고. 여기 있는 영역이 함수값이 0보다 큰 거 나오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x값들은 누구야? 얘네들하고 얘네들. 얘네들이 y값이 양수가 나오는 x값들이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림으로.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얘는 작은 거. 원래 바깥값은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는 게 거식이에요. 그래서 x는 뭐다? 작은 거. 1보다는 작고 x는 큰 거. 5보다는 크다. 얘는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니?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중학교 때 배우고 왔었어야 되는데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야.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차피 여기다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근은 똑같고 1하고 5 이렇게 근은 똑같고 대신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바뀌겠죠. 그쵸? 자, 그럼 해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야. 어디야? 사이값이야? 바깥값이야? 그림을 봐. 사이값이야? 바깥값이야? 아이, 이해 못했어. 이씨. 사이야? 바깥이야? 0보다 작다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이 함수값들이 어디야? 얘네들이잖아. 이거를 만족하는 x들은 얘네들 아니야? 얘네들? 바깥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이라고.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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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0보다 함수값이 0보다 큰 거에 있는 거니까 이쪽이잖아요. 이쪽. 그래서 2차 부등식의 근의 형태를 보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 오케이. 제가 아픔이 있어가지고 이건 하지 맙시다. 알겠지? 처음 가르쳤을 때 이거 하도 많이 봐가지고 윗부분에 색칠하려 했더니 제가 몇 번 봐가지고 이러진 맙시다. 알겠죠? 이건 진짜 아무 의미 없는 색칠이잖아. 그치? 함수가 나오는 이쪽 영역을 하면 여기를 색칠해야지. 아니 어떻게 여기를 색칠하니?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2차 부등식이니까 이것도 원래 2차 부등식이라는 단원이 뒤에 따로 있어. 근데 뭐 대한민국 교육이 뭐 그렇지 뭐. 그러니까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는 거야. 자, 얘 봐봐. 이제 1차가 아니라 2차야. 자, 쟤는 x제곱 마이너스 4n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야. 자, 2차 부등식이 나왔어. 그럼 우리 뭐부터 생각하자고? 2차 함수로 그림을 표현하자고. 아니, 그래 아래를 색칠할지 여기 바깥을 색칠할지 할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2차 함수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2차 방정식이 필요하다고. 왜? 우리는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할 거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해왔던 거를 한번 이렇게 구체화해보자고, 말로 표현하면서. 알겠죠? 자, 그러면 방정식 하려면 당연히 인수분해 해야 될 거 아니야. 인수분해 해. 뭐야? x-2n x 플러스 2n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지. 그치? 자, 그럼 이제 그래프로 표현하자. 근이 뭐야? 마이너스 2n과 플러스 2n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뭐 하라고? 그래프 그리라고. 그래프. 최고차는 양수잖아. 그래프 그려. 그렇지. 자, 이제 부등식해.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자, 생각해. 생각해. 자, 생각하고 내가 바깥값인지 사이값인지 물어볼 거야. 생각해. 바깥값이야, 사이값이야? 바깥값? 사이값? 사이값이야? 아니야,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아가야, 바깥값이지. 너 지금 이거 색칠한 거야. 함수값이 양수 나오는 건 이쪽이잖아. 여기 있는 x들이잖아. 양수 나오잖아. 양수. 음수 나오잖아. 다시 양수 나오잖아. 바깥값이야. 여기야, 여기. 이만큼이야, 이만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 자, x제곱 마이너스 nx 마이너스 6n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야. 자, 똑같아. 자, 일단 인수분해에서 방정식부터. 이거 뭐야? 3n하고 2n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지. 그죠? 그럼 얘는 그냥 바로 합시다. 자, 근이 뭐야? 마이너스 2n하고 3n하고 이렇게 되죠. 최고차항 양수죠. 최고차항 양수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자, 이제 그림 그렸으니까 이제 하는 거야. 자, 생각하는 거야. 생각하는 거야. 혜준아, 바깥값이야, 사이값이야? 사이값이죠.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연립부등식은 우리 어디다가 표현하자고 그랬어? 수직선. 수직선. 가져와. 마이너스 2n부터 2n까지. 마이너스 2n, 2n. 바깥값이지? 근데 이거 등호 있지? 등호 있으면 어떻게? 색칠해서 바깥으로. 색칠해서 바깥으로. 이게 첫 번째 조건의 범위지. 그죠? 자,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뭐야? 마이너스 2n부터 3n까지지. 마이너스 2n부터 3n까지인데 여기 색칠, 여기 등호 있지? 등호 있으니까 얘도 색칠해서 3n이야. 야, 2n이 커, 3n이 커? 지금 n이 뭐야? 자연수 n이잖아. 그럼 무조건 3n이 크지. 그치? 내가 지금 니네한테 물어본 이게 뒤에 가서 이제 고난도가 되는 거야. 누가 더 커? 몰라. 그럼 뭐 해야 돼? 분류해야 돼. 분류해야 돼. 근데 일단 얘는 무조건 3n이 크다라는 걸 알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근은 어디 있어, 일단? 일단 요거 근이 아니야. 잘 봐. 지금 하얀색과 노란색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근이야. 마이너스 2에는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만족하잖아. 만족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n도 정수근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개 나온 거야. 한 개 나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은 여기잖아. 여기에서 근이 몇 개 나와야 돼? 여기에 근이 9개가 나와야 돼. 9개가. 오케이? 근데 아까처럼 스타트 지점이 있으면 여기부터 순서대로 9개 세서 마지막 게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이게 되잖아. 근데 얘는 안 되잖아. 그냥 9개래. 9개가 되려면 도대체 n이 모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뭘 쓸 거냐면 이거야. 얘들아. 13부터 57까지 몇 개? 숫자 몇 개야? 숫자 몇 개야? 45개야. 그거 많이 쓸 거야. 이거 헷갈릴 땐 뭐 하는 거야? 이거 생각하는 거야. 1부터 3까지 숫자가 뭐더라? 몇 개야? 3개지. 이걸 산수로 얘기해. 뭐 이렇게 손가락 1, 2, 3 이거 말고 식으로 한번 설명해봐. 1부터 3까지가 왜 3개인지 합리적으로 식으로 표현해봐. 뭐라고 표현해 줄래? 3에서 1을 빼. 그럼 뭐가 나와? 차이가 나오지. 근데 그 차이라는 거는 나 빼고 차이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한 게 개수야. 이게 개수야. 그래서 13부터 57까지면 일단 뭐 하는 거야? 일단 2개 빼. 그 다음에 플러스 1 한 게 개수야. 내가 지금 이걸 왜 설명하는지 알겠어? 우리는 지금 2n과 3n 사이에 9개의 개수, 정수가 나오길 바라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n을 어떻게 구한다고? 3n에서 2n을 빼라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한 게 개수라고. 근데 이게 몇 개라고? 9개라고.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럼 n은 뭐예요? 얘는? 8. 아, n이 8이면 여기에 9개가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알겠니? 네. 알겠니? 이거 뒤에 가면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학교에서 시험 난이도를 어느 정도까지 낼지 모르겠는데 뭐 일단 뭐 기본 문제는 뭐 일단 뭐 실수 안 하고 맞추시고요. 이런 문제는 충분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모의고사 문제들. 절대값이야. 뭐보다 작네? 무슨 값? 사이값이야, 바깥값이야? 사이값이죠. 절대값 S가 뭐보다 작네. 그럼 얘는 뭐랑 뭐 사이?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값의 범위는 K-4에서부터 K 플러스 4까지 이렇게 되겠죠. 얘는 수직선으로 표현해보면 K-4부터 K 플러스 4까지 색칠 등호 있으니까 색칠해서 요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2차. 자,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8이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일단 우리는 방정식.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표시해보면 2하고 9가 되고 최고창이 양수니까 이거죠. 자, 생각. 자, 0보다 작대. 생각. 0보다 작대. 살까 바꿀까? 0보다 작대니까. 얘가 X축이야. 이거 위가 0보다 큰 거고 아래가 0보다 작은 거야. 선 따라가. 척전어. 살까. 여기가 X가 0보다 작은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2부터 9까지. 항상 봐. 등호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뻥 뚫려서 요런 식으로 요렇게 생긴 거야. 됐어요? 자, 이제 얘네 둘을 합칠 거야. 얘네 둘을 합칠 건데 지금 K-4랑 K 플러스 4잖아. 뭔가 고정이 안 돼 있어. 고정이 안 돼 있고 우리는 익숙하셔야 되는데 이거 딱 보면 몇 칸? 이게 어떻게 4칸이냐? 8칸이지. 그쵸?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아무튼 얘네가 막 무작위로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둘의 간격이 8칸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8칸을 하면서 얘네들은 가만히 있고 얘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고. 이렇게.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이야. 야, 이거 모의고사 4점짜리야. 야, 이거 작년 거네. 니네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나머지 정리하고 2차 함수는 변형이 안 되지만 이건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해서 선생님 맘먹고 먹같이 내면 진짜 어렵게 낼 수 있어요. 진짜 복잡하게. 그래도 뭐 봐봐. 야, 정수가 3개가 나오려면 봐봐. 지금 니네가 크게 이렇게 딱 경우의 수를 생각해도 몇 가지가 나와. 정수가 3개 나오는 경우가 크게 몇 가지 나와. 분류해보면 몇 가지 경우? 2가지죠. 왜 2가지라는 거야? 정수 3개가. 그쵸? 여기서 정수 3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 정수 3개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얘는 계속 움직이는 거라니까. 이렇게 움직이면서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3개가 나오면 돼. 얘 시각적으로 보여줄게요. 시각적으로. 다시. 자, 일단 여기에 2부터 9까지 자,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고 7이 있고 8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얘네 8 차이 나는 얘네가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얘랑 겹치는 부분에 정수가 3개가 돼야 된대잖아.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그 정수 3개가 얘네 3개일 수도 있잖아. 얘네 3개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얘네 3개가 정수 3개가 되려면 그러면 얘가 어디 있어야 돼? 얘가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죠? 그럼 누가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이지. K 플러스 4가 주인공이지. 이거의 위치에 따라서 얘가 결정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K 플러스 4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얘가 요렇게 돼야 여기에 K-4겠죠? 왜? 얘는 8칸이니까. 그치? 이렇게 있으면 공통 부분이 여기가 되잖아. 그러면서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될 거라고. 오케이? 자, 처음에 위치를 잡았으면 뭐 하라고? K 플러스 4는 5와 6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라고? 올라탈 수 있냐 없냐를 따지라고. 근데 얘는 등호가 있거든?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얘는 색칠이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된 거야. 자, 이제 봐봐. 얘가 5에 올라타도 돼? 안 돼? 안 돼?
얘가 여기 올라타도 돼, 안 돼? 되잖아. 색칠되어 있잖아. 그럼 5까지 포함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야. 겹치는 부분을. 그러면 얘는 올라타도 되는 거야. 자, 얘가 6에 올라타도 돼, 안 돼? 안 되지. 6에 올라타면 6까지 포함하잖아. 그러면 정수의 개수가 3개가 아니라 4개겠지.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면 안 돼. 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뭐야? 이번에 얘가 이렇게 이동해. 이렇게 이동하다가 이번에는 정수 3개를 이렇게 포함한 거야. 이렇게. 그러면 누가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 이번엔 얘가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k 플러스 4가 있고 여기에 k 마이너스 4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k 마이너스 4가 5와 6 사이에 있어야 되지. 자, 똑같아. 자, 얘가 여기 올라타도 돼, 안 돼? 되지. 얘가 여기 올라타면 안 되지. 그럼 5까지 포함해서 4개가 되잖아. 그래서 얘는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K와 이거를 만족하는 K 각각 다 답이야. 왜냐면 또는이니까. 이걸 만족하거나 또는 이걸 만족하거나니까. 이건 겹치는 부분이 아니야. 알겠죠?